반갑습니다. 1955년생 을미생 양띠 선생님들. 대구에서 작은 철학관을 지켜온 세월도 어느덧 25년을 넘어섰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해마다 분위기가 참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데 올해 병원년은 유난히 시간이 거칠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강한 화의 기운이 사람을 쉬지 못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서인지 한 계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마음속 걱정도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을미생 양띠 선생님들도 올해 가족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가운데 한 가지쯤은 계속 마음에 걸려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9월 정유월은 그동안 막연하게 끌어오던 문제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할지를 결정하는 달이 됩니다. 특히 땅이나 집을 가지고 계신 분, 오랫동안 매매가 되지 않아 답답하셨던 분, 자녀와 재산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분들은 뒤에서 말씀드릴 문서운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가을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955년 을미년은 천간에 을목이 놓이고 지지에 미토가 자리한 해입니다. 을목은 거대한 나무처럼 한 번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기운이라기보다 주변 환경을 살피면서 자리를 잡는 풀과 덩굴의 성질에 가깝습니다. 강한 힘을 정면으로 맞받기보다 상황에 맞추어 방향을 바꾸고 사람 사이에서 유연하게 살아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 미토는 여름의 열기를 머금고 있는 흙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여도 안에는 오화의 뜨거움을 이어받은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을미생 선생님들은 겉모습보다 속이 훨씬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겉에서는 양보하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기준을 오래 품고 갑니다. 자녀를 위해 참아주고 배우자에게 맞춰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이것만큼은 아니라는 선이 분명합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가족을 먼저 챙기는 모습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을미생에게 2026년 병원년은 꽤 뜨겁게 느껴질 수 있는 해입니다. 병화가 위에서 밟히고 오화가 아래에서 열기를 더하면서 미토와 오화가 연결되는 오미의 흐름까지 함께 작용합니다. 오와 미는 서로 이어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 병원년의 사건이 단순히 한 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정미년까지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을미생 선생님들은 이미 자신의 년지에 미토가 있습니다. 올해 오화가 들어오면 오미가 연결되면서 오래 묵혀두었던 문제를 그냥 듣고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재산 문제, 집안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자녀에게 어디까지 도와줄지, 앞으로 살 집을 어떻게 정할지 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화가 강했기 때문에 판단보다 움직임이 앞서기 쉬웠습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바로 도와주고 집을 고치거나 돈을 쓰는 일도 예상보다 커졌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거나 가족을 위해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을 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을미생은 평소에도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화기운이 강해지면서 그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 병신월이 들어오면서부터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병신월의 신금은 상반기에 무성하게 자란 가지 가운데 쓸모있는 것을 고르는 힘입니다. 많이 벌려놓았다고 다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일도 줄여야 하고 사람 관계도 정리해야 하며 지출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8월은 그렇게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과정이었다면 9월 정유월은 한 단계 더 세밀합니다. 9월의 정화는 병화처럼 모든 곳을 크게 비추기보다 한 부분을 자세하게 살피는 불입니다. 그리고 유금은 신금보다 정리된 금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무조건 많이 하는 사람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끝내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 달은 말보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부동산을 내놓았다면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보다 실제 계약 조건이 중요하고 돈을 받을 일이 있다면 곧 주겠다는 약속보다 날짜가 적힌 내용이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재산 이야기를 한다면 나중에 알아서 하자는 식으로 넘기지 말고 누가 무엇을 책임질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을미생 선생님들에게 9월이 특별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년간 을목과 정유월의 천간 정화가 만납니다. 을목은 화를 생합니다. 따라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능력, 경험이 정화의 형태로 밖으로 표현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72세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새로운 경쟁으로 쓰기보다 내 경험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미토와 유금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토는 여름의 열기를 품은 흙이고 유금은 가을에 정리된 금입니다. 미토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열과 문제를 유금이 밖으로 드러내고 선별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그동안 마음속에만 두었던 문제를 실제 문서나 숫자로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몇 년째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 세금과 관리 비용을 다시 계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실제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아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매출은 있는데 왜 돈이 남지 않는지 비용 구조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을미생 선생님들의 9월 전체적인 운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리와 선택을 통해 마음의 짐을 줄이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무엇이 새로 많이 생기는 것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늘어나는 복보다 정돈되는 복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72세가 되면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것은 일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걱정이 많으면 편안하지 않고 재산이 있어도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면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이번 달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 문제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을미생 선생님들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강해서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자신의 생활비까지 꺼내어 도와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해결해야 할 일까지 부모가 대신 책임지면 나중에는 서로에게 더 큰 짐이 됩니다. 이번 9월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왜 필요한지 물어보십시오.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까지인지,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한 뒤 도울 수 있는 범위까지만 움직이십시오. 이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이제 가까이 하면 좋은 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띠입니다. 양의 미와 말에 오는 오미합의 관계가 있습니다. 올해 자체가 병원년이기 때문에 말의 기운이 이미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잘 쓰면 을미생 선생님들에게 움직임과 활력을 주는 귀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띠가 일을 실제로 진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내놓고 있다면 사람을 알아보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문서 정리를 미루고 있다면 먼저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을미생 선생님이 생각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 행동력을 보태주는 사람이 말띠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띠가 너무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말띠의 장점은 추진력이고 을미생의 장점은 신중함입니다. 두 기운이 잘 섞이면 좋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면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토끼띠입니다. 토끼의 묘와 양의 미는 대지의 해가 더해지면 해묘미 목국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을목의 기운을 가진 을미생에게 목의 흐름은 생기와 연결, 사람의 도움이라는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이번 달 선생님들에게 말보다는 마음을 정리해주는 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서운한 일이 있을 때 중간에서 이야기를 부드럽게 풀어주거나 자녀 문제로 마음이 복잡할 때 감정적인 부분을 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끼띠가 너무 혼자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면 한번 기대어 보십시오. 을미생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대신 자신의 속마음을 잘 꺼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달에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고민을 조금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좋은 띠는 돼지띠입니다. 돼지의 해와 양의 미 역시 해묘미 목국의 한 축입니다.
돼지띠는 이번 달 을미생 선생님들에게 사람을 연결하거나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 아닌 외부의 돼지띠 지인이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거나 부동산이나 돈 문제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넓게 보고 선택지를 늘려주는 귀인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말띠는 일을 움직이는 귀인, 토끼띠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귀인, 돼지띠는 새로운 선택지를 보여주는 귀인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조금 조심할 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띠입니다. 양의 미와 소의 축은 충미충입니다. 두 땅이 서로 정면으로 부딪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족 재산, 생활 기반과 관련한 문제에서 의견 충돌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띠 가족이 집을 팔지 말자고 하고 선생님은 팔고 싶을 수도 있고 반대로 선생님은 계속 보유하고 싶은데 소띠가 정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서로 고집을 세우면 감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충미충은 단순한 싸움만 뜻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띠와의 의견 충돌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감정이 먼저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조심할 띠는 쥐띠입니다. 양의 미와 쥐의 자는 자미의 관계를 참고합니다. 겉으로는 큰 싸움이 없어 보여도 속으로 서운함이 쌓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쥐띠 자녀나 친척과 돈 문제가 얽혀 있다면 특히 조심하십시오. 선생님은 도와주고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해 섭섭할 수 있고 상대는 상대대로 간섭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돈을 줄수록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닭띠입니다. 이번 달 자체가 6월이기 때문에 닭띠의 기운이 강합니다. 을미생에게 닭띠가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유금의 날카롭고 정확한 성질이 미토에 느긋하고 포용적인 성질과 충돌하면서 말이 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닭띠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더라도 표현이 너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내가 평생 살아온 것을 내가 뭘 안다고 하느냐고 반응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9월에는 맞는 말과 듣기 좋은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을미생 선생님들은 올해 병원연에 강한 열을 오래 지나왔습니다. 오미의 흐름까지 겹치면서 몸 안에 열이 쌓이고 체력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름 동안 식욕이 떨어졌거나 잠을 깊이 못 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토는 소화기와 비위의 상태를 함께 참고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9월에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기보다 조금씩 규칙적으로 식사하십시오.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이 높은 음식이나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늦은 밤 야식은 줄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예전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거나 입맛이 떨어지는 신호가 있다면 생활 습관부터 조절해 보십시오. 가을 유금이 들어오면 몸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코와 목, 피부, 대장처럼 건조함에 영향을 받기 쉬운 부분도 함께 관리하십시오. 물을 너무 차갑게 마시기보다 미지근하게 드시고 실내 습도도 적당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릎과 허리, 발목을 조심하십시오. 72세에는 작은 낙상도 회복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나 계단, 화장실처럼 미끄러운 곳에서는 서두르지 마십시오. 무거운 짐은 혼자 들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십시오.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몸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을미생은 싫은 말을 참아두었다가 속으로 오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십시오. 속으로 계속 사귀는 것도 좋지 않고 바로 폭발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실제 몸에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사주 운세와 관계없이 의료진의 진료를 우선하셔야 합니다. 재물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 을미생 선생님들의 돈은 크게 벌리는 방향보다 정리하고 보존하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가족이나 집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돈을 쓴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은 돈을 어떻게 지킬지를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정확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 은행에 통장이 흩어져 있다면 정리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가입한 금융상품이나 보험이 있다면 지금도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장 갚으라고 몰아붙일 필요는 없지만 언제 어떻게 정리할지는 이야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도 신중해야 합니다. 친척이나 지인이 사업 때문에 돈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내 생활에 필요한 돈까지 내어주지 마십시오. 돌려받지 못해도 생활에 문제가 없는 범위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월에 좋은 재물운은 돈이 갑자기 크게 들어오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나갈 돈과 들어올 돈이 분명해지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투자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더 조심하십시오. 특히 남들은 다 들어갔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같은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을미생 선생님들은 주변 사람 말을 완전히 무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9월에는 투자만큼은 내 기준을 먼저 세우십시오. 이제 문서운과 집, 땅의 매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은 정유월이라는 점 자체가 문서와 계약을 세밀하게 다루는 달입니다. 을미생에게는 그동안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재산 문제를 실제 숫자로 확인하고 움직이기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오래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면 8월까지는 문의가 뜸했거나 가격이 맞지 않아 답답했을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실제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곧바로 계약부터 하기보다 가격과 잔금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을미생 선생님들은 정 때문에 거래를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팔거나 자녀 지인에게 넘기는 경우라면 더 조심하십시오. 친한 관계일수록 계약서는 더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집을 매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만 보지 마십시오. 최근 주변 거래가를 확인하고 중개 수수료와 세금, 남아있는 대출까지 빼고 실제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집을 팔고 나면 어디에서 살 것인지도 미리 생각하십시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려는 분이라면 새 집의 관리비와 병원 접근성, 엘리베이터 여부, 자녀와의 거리 같은 현실적인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서류부터 챙기십시오. 집은 경계, 도로, 용도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공동명의라면 가족 의견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받은 땅이 오랫동안 묶여있다면 이번 달에 가족들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더 많이 가져야 하는지를 먼저 따지면 협의가 깨지기 쉽습니다. 먼저 무엇을 팔고 무엇을 남길지 큰 방향부터 정하십시오. 충미충의 성질이 있는 소띠 가족과 재산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특히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마십시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9월에 집이나 땅이 바로 팔리지 않더라도 매수 문의가 구체적으로 변하거나 가족 간 합의가 진행된다면 그것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유월은 애매했던 조건을 선명하게 만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매도 계약을 할 때는 잔금 날짜와 특약을 세심하게 보십시오. 선생님이 비워줘야 하는 날짜와 새로운 거처의 입주 날짜가 맞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이사를 2번 할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남길 물건과 가져갈 물건도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매매가 결정된 뒤 한꺼번에 치우려 하면 몸이 너무 힘듭니다. 9월부터 천천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운을 보겠습니다. 아직 가게나 장사를 이어가는 을미생 선생님들은 이번 달에 매출을 크게 늘리려고 하기보다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십시오. 상품이 너무 많다면 줄이고 손이 많이 가는데 이익이 적은 일은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오랫동안 거래한 곳이라고 해도 계속 손해만 보는 구조라면 조건을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미토는 여러 것을 품고 가는 성질이 있어서 을미생은 이것도 버리기 아깝고 저것도 끊기 아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의 유금은 선택을 요구합니다. 모든 거래처와 모든 상품을 다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임대업을 하시는 분은 미납된 임대료나 계약 갱신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말로만 연장하지 말고 필요한 내용은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사나 작은 유통일을 하시는 분도 정산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돈을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믿고 계속 물건을 넘기는 것은 피하십시오. 직장을 아직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무리하게 새로운 책임을 더 맡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의 강점은 경험과 조율 능력입니다. 조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고 실수를 미리 막아주는 역할이 좋습니다. 후배에게 조언할 때도 내가 해봐서 안다는 말보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라도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행운의 색깔은 연한 녹색과 베이지색, 흰색 계열을 참고해 보십시오. 연한 녹색은 을목의 부드러운 생기를 떠올리게 하고 베이지색은 미토의 안정감을, 흰색은 정유월에 정돈된 금기운을 상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화려한 색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차분한 색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이나 가방, 손수건처럼 자주 사용하는 물건에 가볍게 활용하십시오. 행운의 방향은 동쪽과 남서쪽을 참고해 보십시오. 동쪽은 을목의 생기를 떠올리는 방향이고 남서쪽은 미토의 안정적인 터전과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는 남서쪽 공간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오래 쌓인 옷이나 박스, 쓰지 않는 가구가 있다면 조금씩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2, 5, 8, 14, 23, 32, 44를 참고해 보십시오. 숫자는 어디까지나 이번 달의 작은 상징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투자나 복권 결과를 보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달의 개운법 첫 번째는 생활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옷도 너무 많으면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고 사람도 너무 많이 붙잡으면 내 마음이 지칩니다.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겨보십시오. 두 번째는 부엌과 식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을미생에게 미토의 안정감을 살리는데 생활 공간의 정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식재료와 사용하지 않는 그릇을 정리하고 식사하는 자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자녀와 돈의 경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돈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덜 준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하루에 한 번씩 바깥 공기를 쐬는 것입니다. 너무 집안에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가까운 공원이나 시장이라도 천천히 걸어 보십시오. 다섯 번째는 중요한 결정을 하루 미루는 습관입니다. 누군가 오늘 답을 달라고 해도 내일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정유월에는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큰 실수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달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을미생 선생님들은 평생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살피면서 살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서운한 말을 듣지 않으려고 내가 손해를 보고 형제와 싸우기 싫어서 내 몫을 양보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생활비는 얼마가 필요한지, 건강을 위해 어떤 돈을 남겨야 하는지, 어떤 집이 내 몸에 편한지 선생님 자신의 기준을 먼저 정하십시오. 72세의 재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내 선택권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필요한 치료를 받고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집을 팔더라도 매도대금 전부를 자녀에게 나눠주지 마십시오. 먼저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돈을 남겨야 합니다. 누군가 자녀에게 미리 줘야 복을 받는다고 말하더라도 모든 가정에 같은 답은 없습니다. 선생님의 실제 생활과 재정 상태가 먼저입니다. 가족에게 서운한 감정도 이번 달에는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미토는 오래 품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오래 품지만 서운함도 오래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전 자녀가 했던 말, 형제가 했던 행동을 계속 떠올리면 가장 힘든 사람은 선생님 자신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끝난 일은 조금씩 보내주십시오. 올해 병원연은 을미생 선생님들에게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천천히 고르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힘이 드는 관계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9월의 정리는 10월 무술월과 연결됩니다. 이번 달에 재산 문제의 기준을 정해두면 10월에는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월에 매수자와 가격을 좁혀 놓았다면 10월에 계약 이후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9월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 10월에는 실제로 남는 돈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9월에 거리를 둔 사람이 있다면 10월에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무엇을 더 가져올지보다 무엇을 제대로 남길지를 생각하십시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항상 복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큰 복일 수 있습니다. 을미생 양띠 선생님들, 지금까지 가족을 지키느라 참 많은 것을 참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이제는 선생님의 평안도 가족의 평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내 몸이 편하고 내 통장에 생활비가 있고 가족과 큰 갈등 없이 지내고 가끔 좋아하는 사람과 차 한잔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말년에 좋은 운입니다. 이번 9월에는 오래 묶여있던 부동산 문제가 조금이라도 방향을 찾고 집이나 땅을 팔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나타나며 돈 때문에 가족과 다투는 일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건강에서는 무리하지 마시고 재물에서는 욕심보다 안전을 택하십시오. 문서에서는 서두르지 말고 사람 관계에서는 지나친 희생을 줄이십시오. 무엇보다 자녀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자녀에게도 자기 운과 자기 삶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길을 대신 닦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정유월은 을미생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새로 얻는 달이라기보다 오랫동안 등에 지고 있던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내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1955년생 을미생 양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9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시는 바람 하나하나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생년월일시와 양력인지 음력인지 성별과 현재 가장 궁금한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출생 시간을 모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을미생 양띠 선생님들의 9월이 마음을 무겁게 하던 일은 차분히 정리되고 필요한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지며 좋은 사람의 도움은 가까이 들어오고 몸과 마음에는 잔잔한 평안이 오래 이어지는 한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